예, 안녕하세요. 무슈천입니다.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메인 시프트 쪽을 먼저 볼 텐데요. 보면 맨 왼쪽 부분은 이제 클러치랑 물리는 부분이고요. 2단 기어랑 3단 기어는 메인 시프트에 고정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4단 기어가 요 안에 맨들맨들하게 돼 있죠. 여기 스플릿 베어링이 끼워져서 요 3단 기어 바로 옆으로 붙는 구조고요. 그리고 이제 리테이닝 링이나 워셔 같은 거 들어가고 1단 기어가 요 이빨 이렇게 막 돼 있는 거 있죠. 거기 이 1단 기어 내부를 막 보셔도 이렇게 이빨이 막 이렇게 있죠. 얘는 구동력은 전달을 하지만 구동력을 전달을 할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이렇게 좌우로 까딱까딱 움직이는 겁니다. 시프팅 할 때마다. 자, 그리고 카운터 시프트 쪽 보면요, 맨 오른쪽부터 볼게요. 죄송합니다. 5단 기어 쪽 이게 고정입니다. 보면 이렇게 고정된 기어들은 저렇게 네모칸을 쳐놨어요. 그래서 1단 기어도 이렇게 안에 스플릿 베어링 들어가는 헛도는 구조고, 도그링들은 두 개가 다 이렇게 시프트에 있는 홈으로 연결돼서 구동력을 전달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도그링들은 구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리기만 한다면요, 도그링에. 그리고 고정 4단 기어 있고 3단 기어 떠있는 애고 2단 기어도 떠있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요, 고정 기어의 반대편에는 베어링이 들어가는 헛도는 기어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그링이 그쪽으로 구동력을 전달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로 기어를 변속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쪽 파워플로우 차트를 보시면요, 중립일 때 왼쪽 그 위에 있는 이 메인 시프트 쪽에 이 2단이랑 3단이 고정이 되어 있지만, 그 반대쪽 카운터 시프트 쪽에 있는 애들이 헛도는 구조죠. 그리고 4단 기어 헛도는 애니까 상관없고, 1단 기어가 도그링을 겸하긴 하지만 아무데도 물려있는 쪽이 없죠.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있는 이 벨트 구동측과 연결되어 있는 게 마스터 드라이브 기어라고 해서 거기에도 도그링이 들어있어요. 5단일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냥 메인 시프트로 직방으로 나가잖아요. 그때 1단 기어가 바로 메인 드라이브 기어로 물려서 그냥 돌리게 되는 게 이제 5단 구조입니다. 5단은 아주 간단하고요. 자, 중립에서 1단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아래쪽 카운터 시프트 쪽에 4단이랑 1단 사이에 있는 이 도그링이 1단 쪽 카운터 시프트 기어에 물리면서 이 메인 시프트에 있는 1단 기어가 늘 물려있는 애니까 그 물려있는 애 헛돌다가 이 1단 쪽에 있는 이 4단과 1단 사이에 있는 도그링이 물어주면서 카운터 시프트를 돌리게 되고, 카운터 시프트가 돌아가면서 이 5단 쪽에 있는 고정 기어가 메인 드라이브 시프트를 돌리게 돼서 구동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렇게 까맣게 칠해져 있는 애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시프트 업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다음 쪽은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 3단을 놓고 한 50km 정도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변속을 해야 되겠죠. 시프트 다운을 하던가 업을 하던가. 클러치를 잡습니다. 그리고 기어를 넣어요. 이 부분입니다. 기어가 들어가는 순간 클러치를 잡았다고 해서 중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트랜스미션 계속 돌고 있습니다. 뒷바퀴가 시속 50km의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기어들이 다 돌고 있어요. 그때 고속 회전을 하고 있는 기어에 도그링이 충돌하듯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의문이 생기는 게, 클러치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악셀을 톡 쳐주면서 자연스럽게 다 아래 기어로 싹 넣어주면요, 변속 충격이 거의 없습니다.
뭐 좀 이상 업시프트는 뭐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다운시프트도 악셀을 살짝 튕겨주면서 싹 밟으면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클러치리스 쉬프팅이라고 하잖아요. 뭐 논클러치, 뭐 노클러치, 뭐 레브 매칭. 사실 클러치를 써도 이 도그미시, 아니 그 도그링에 들어가는 그 임팩트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속도에 맞춰 돌고 있고 RPM에 맞춰서 돌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클러치를 잡아서 RPM 쪽이랑 그러니까 연결을 끊더라도 후륜이 돌고 있기 때문에 트랜스미션 기어는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고속 회전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거고, 그 속도의 대역폭이 예를 들어서 3단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 40km 정도에서부터 100km까지도 나오잖아요. 2단 같은 경우 뭐 20km에서 80km까지도 나오고요. 물론 기종마다 훨씬 더 나오는 차량들도 있겠지만 제 로드스터 차량의 기준에는 그랬습니다. 그 대역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요. 이걸 실수를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제가 아는 한 트랜스미션에 제일 무리가 가는 게 출발입니다. 가끔 신호대기 받고 있으면 이제 1단 넣어놓고 클러치 잡고 스네칭을 막 우웅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두둥 하다가 되게 빨리 클러치를 띄세요. 도도도도도도 약간 뭐 어떤 느낌이냐면 꺼질 듯한 그런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급하게 클러치를 조작하시는 게 트랜스미션은 되게 안 좋습니다.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이게 그러니까 기어들이 이 내 마모성도 요구되지만 뭐 내 필요성도 요구되겠죠. 좀 가혹한 환경이 열 처리가 되어 있는 건 당연하고요. 이렇게 경도가 올라가 있는 금속들이 깨지려면 회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방향으로 이제 물려서 회전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큰 충격을 받기는 쉽진 않죠. 근데 멈춰 있는 상태라면 얘기는 다릅니다. 어렸을 때 뺑뺑이 많이 돌려들 보셨을 거예요. 그 뺑뺑이가 처음 시작할 땐 굉장히 무겁게 돌아가지만 점점 빨라지면 나중에 극한의 속도로 올라가게 되면 거의 사람 따기 때리듯이 진짜 빠르게 해야 손이라도 닿거든요. 어렸을 때 돌려보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걸 그 속도로 손을 휘두르던 걸 멈춰있는 뺑뺑이에다가 그렇게 빵 해보시면 아마도 금 정도는 가지 않을까요? 손바닥에. 멈춰있는 상태에서 출발시키는 거는 약간 굉장히 부드럽게 출발을 시키시고 가속을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뭐 스턴트 차량이라든지 영화에서 보면은 되게 빠르게 출발하는 바이크 씬이 나와도 우웅을 거치거든요. 우웅 이렇게 나가죠. 갑자기 우웅 이렇게 나가는 씬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멈춰있는 기어에 그렇게 강한 토크를 먹이면 결코 좋을 리는 없습니다. 자주 반복되다 보면 터지겠죠. 그럼 그 경우에 터지는 기어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1단 기어 도그링, 그리고 1단 기어, 그리고 1단과 4단, 그러니까 카운터 시프트 4단과 1단 사이에 있는 도그링, 이렇게 3개가 나갈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사진에서도 딱 그렇게 3개가 깨져 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요. 특징은 1단은 평기어입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헬리컬이 아니죠.
대부분 사진들 보시면 편기어가 터져 있는 사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말씀드렸던 뺑뺑이 그거랑 멈춰있는 기어의 강한 순간적이고 강하고 격렬한 토크 그겁니다. 오히려 1단에서 클러치 조작 미스하시는 분들이 미션을 날려먹을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드라마틱하게 올라갑니다. 왜냐면 멈춰져 있는 기어에 순간적으로 강하게 땅 때리니까요. 1단 출발은 언제나 부드럽게 해주시고요. 바이트 포지션, 클러치 바이트 포지션을 먼저 이렇게 정확하게 손에서 익을 때까지는 굉장히 천천히 출발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트랜스미션을 날려먹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클러치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짧게 가려고 했는데 길어져 버린 트랜스미션 썰이었습니다.